먼저 첫 번째 세션은요. 최근 APT 공격의 동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M트렌드 2016 최신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파이어 코리아의 윤삼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윤선수입니다. 네. 자, 전무님. 여기 네. 보니까 전무 옆에 네, 네. PhD는 아니지만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를 한번 많이 네. 붙었거든요. 네, 네. 뭔가 전문가라는 얘기인데 네. 본인이 이쪽에 어떤 식으로 전문가이신지 네, 본인 네.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장, 네, 넘겨주시면.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보안 쪽 오기 전에 이제 IT 쪽에 일을 좀 했었고요. 이제 네. 한국에서 인터넷 처음 들어온 게 한 94년도에 이제 상용되기 시작했는데, 95년도에 이제 첫 민간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해주는 곳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네네네. 된 게 동기가 됐고, 네.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 그 방화벽 많이 이제 쓰시는데요. 네네. 국산 방화벽 1호로 아, 예, 국가 인증을 주로 받는. 1호를 좋아하셨네. 네, 1호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주 경력은 이제 그 위에 많은 그 경력은 이제 보안 관제라고 해서 네네. 실제 침해 사고 현장이나 아니면 전투 현장에 최천병으로 나가 있는 네네네. 네, 거기서 실제 해커도 맡고 같이 전쟁도 하고 네네네. 하는 곳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파이어 코리아에 와서 음. 고객분들의 보안에 관련된 궁금한 것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실무분에 맞는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또 다뤄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또 C레벨 이상 분들 올라가시면 좀 이해도를 좀 편하게 경영과 연결돼서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텐데 거의 눈높이 맞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 설명드리고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 경력이 지금 말씀하신 치열한 전투 현장에 있다가 네. 또 이제 글로벌한 관점도 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인의 커리어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국내 업체만 있다가요. 네네. 이제 그 2014년도에 이제 파이어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게 첫 외국 회사의 경험이 되겠고요. 네. 거기서 더 좋은 게 이제 저희 파이어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맨디안트라고 맨디안트. 되어 있는데 침해 사고 조사를 하는 네네. 그쪽 전문적인 이제 그룹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보안 관제에서 그 침해 사고 조사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를 네.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도 역량이 엄청 네.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엠디언트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그죠? 네, 맨디안트 네. 회사입니다. 엠트렌드가 저게 엠디언트가 매년 네. 그 이 침해 사고에 관련된 리포트를 네. 글로벌 리포트를 내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소개해 주실 엠트렌드 2016 리포트가 언제 나온 겁니까? 한글 버전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고요. 어제 야. 그 영문 버전은 이제 지지난주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마지막 장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한글 네, 버전.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 한글 버전 보시면 그죠? 네, 네.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오늘 포인트, 전체 버전에서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네네네. 요약드리는 그리고 문서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들도 질의응답에서는 풀어드릴 네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M트렌드는 그 어떤 APT에 대해서만 그쪽에 포커싱된 리포트인가요? 아니면 일반 보안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룬 리포트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다루고 있으면서도 네. 실은 이제 현재 가장 위협이 되는 APT 표적돼서 타겟팅된 공격이 많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 나오는 겁니까? 항상 이맘때 1년에 1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자세한 건 다 알아보겠지만 그래도 구축구축한 거 어떤 네. 건지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전체적인 M 트렌드 2016에서는 이제 세 개 트렌드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또 그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형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트렌드는 과거에는 이제 은밀하게 공격을 시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비즈니스를 파괴하려는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많이 카드사 사건도 있었고 많이 그렇죠. 나갔듯이 네. 이제 글로벌하게도 개인정보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또 재밌는 게 이 금융이나 이런 금전적인 걸 노리는 게 아닌 다른 걸 노리고 있어서 네. 그런 오케이. 얘기 좀 아까 네네.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가 과거에는 서버가 취약해서 서버 직접 공격하다가 이제 잘 방어가 되니까 엔드포인트 사용자 네. 상당히 취약한 일반 사용자를 공격했던 게 현재 트렌드였는데 또 새로운 트렌드로
아예 이제 잠입을 하려고 네트워크 장비, 아, 뭐 네. 스위치 라우터 네네네. 예, 이런 곳에다가 자기 악성 코드 아, 심어서 네. 들어오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이게 또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장비 쪽에 대한 것이 굉장히 증가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뭔가 이 전체 공격의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 네. 일단 공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죠? 네네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네, 맞습니다. 예. 공격자도 뭔가 변할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번 공격자 리스트 이게 요새 보면 이게 북한이 항상 상당히 뜨는데 네. 웬 오스카상입니까, 저게? 2014년도 말에 연말에 혹시 그 소니 픽처 사건 알죠, 다 아시나요? 알죠. 네. 네네. 소니 픽처 사건은 이제 실제 미국에 있는 거죠. 소니는 이제 네네. 일본 회사긴 하지만 그 소니 픽처스는 그렇죠. 이제 이수당해서 네네.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타겟을 하는 데들은 공격자들은 중국, 러시아였습니다. 네. 근데 2014년도에 신인상을 받은 거죠. 북한이. 예, 소니 픽처 사건으로. 아, 네. 보안 분야에.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이버 능력에 대해서 네. 과거에는 무시했다가 이제 네. 무시를 하지 못하는 어, 이미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글로벌하게도 음, 이제 무시 못하는 세력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네. 적들은 그 저희하고 좀 다른 게 음, 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실제로 APT 공격하는 그룹들은 개인들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아, 네. 예, 국가입니다. 특수부대이고 네네. 그다음에 금전을 노리는 곳들은 애들은 돈이 많은 마피아의 사주를 받는 그런 엘리트 집단인 네네네.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하면. 네. 네. 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과업을 받은 거죠. 전쟁터에서 명령을 네네. 받은 거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보안팀 몇 분, 좀 큰 데는 뭐 좀 100분도 계시지만 뭐 수백 명대, 아니 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대, 아, 우리는 지금 10명, 고작 네네. 어떤 데는 1명 이렇게 싸워야 되는 비대칭적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일단은 근데 이 장표를 보면, 네. 보면 이제 추이가 보니까 치매를 인지하는 기간이 그래도 옛날에 굉장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이제 반년까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네. 네. 저 지표를 보면 이제 그 저희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2010년인데 네. 2010년에는 이제 APT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드렸고요. 네. 2011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416일이 걸리다가 작년에 205일, 네. 그다음에 올해가 재작년에가 205일, 작년이 146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숫자는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있어서 여기 고무적인 거는 기존에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의 능력도 그만큼 아, 상향됐다. 네네네. 그리고 APT 공격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셔서 네네. 저희 제품 같은 이런 전문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게 이제 반증이 되지만 네. 그 밑에 보시면 최장 네네. 8년짜리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년. 네. 그다음에 한국은 제가 통계를 실제 제가 치매 사고 조사 나가서 경험한 거에 의하면 2008년입니다. 아, 네. 현재 기준으로. 네, 현재 기준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 치매를 알게 되는 거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아. 다른 곳에서 아니면 또는 네. 해커가 협박에 의해서 알게 된 네네네. 거냐인데 과거에는 67%가 다 외부 기관을 통해서 이제 네네. 인지가 됐고요. 네. 그 작년에는 이제 53%. 그러니까 인지하는 것도 이제 많이 올라가신 거죠. 네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다. 자, 여기 치매 인지가 네. 여전히 100일이 넘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1000일이 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뭔가 이유가 네네. 뭔가요? 네. 네, 공격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이름은 사이버 킬체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공격자들의 침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오는지, 네네. 단계는 어떻고, 그 단계별로 어떤 기법들을 쓰는지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 공격자가 공격하기 전에는 대상을 고르게 되고, 네. 그 대상을 고르게 되면 거기에 맞는 커스텀된 맞춤형 공격을 하게 돼서 네네네. 거점을 확보합니다. 거점 확보할 때까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보안 벤더들이 이제 또 악성 코드를 찾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초기 침투하는 단계까지. 근데 뒤에 보시면 제가 빨갛게 박스 쳐놨는데요. 실제 공격자들이 노리는 것은 그 안쪽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거점을 확보했으면 권한 확대, 계정을 탈취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주요 시스템을
확인하는 정찰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계속 또 확산을 시킨 다음에 네. 연결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부자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럼 저 구간 동안에는 악성 코드를 쓰질 않고요. 네네. 정상적인 코맨드를 씁니다. 네네. 그러면 완벽하게 정상적인 그 명령을 쓰기 때문에 그게 그걸 확인하거나 탐지하거나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해야 되는 네. 저 부분 때문에 146일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그 기술, 현재까지 우리 어떤 기술로서도 네. 100일 넘는 것은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 그것이 더 단축될 수도 있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내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현재 그 보안회에서는 포커스가 외부 접전단, 들어오는 인입단에 포커스가 맞춰서 방화벽, 네네. IPS 그렇죠. 이런 차단에. 예, 예방과 차단이라는 용어에 되어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실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들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럼 내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의 솔루션도 내부를 보는 솔루션이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